개선 이런 걸 해주지 않으면 몇백 몇천만 원 투자하신 그 금액 자체가 모발과 함께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식하고 난 다음에 챙겨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식한 모발의 질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여기서 두세 가닥이 날 수도 있어요. 생착률 높이는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좋은 거는 탈모인 분들이요. 약부터 관리까지 되게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잖아요. 근데 문제 드는 생각인데 그냥 모발 이식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다 막차라고 생각하더라고. 모발 이식은 탈모 관리의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모발 이식하고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이다. 그치. 뭐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모발 이식을 하고 나면 내가 이제 탈모 고민, 탈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가 다시 빠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아, 이식한 모발이 빠지기도 해요? 당연하지.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비용이 또 싼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 막 적금도 들고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 그래서 몇백, 몇천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했어. 근데 결국에는 머리카락과 함께 그 돈도 날려버리는 상황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디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늘 제가 모발 이식을 하고도 머리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무도 좋은 땅에다 심어야 잘 자란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식을 저는 나중에 하려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흙도 우리가 종류가 있잖아. 그래서 비옥도가 있고 그냥 일반 토양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 이제 그것처럼 그런 땅 두 군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묘목을 갖다가 이렇게 딱 심어놨어. 그랬을 때 되게 잘 자라는 땅이 있고 자라는 것 같다가 뿌리부터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대부분 많이 비유 설명을 해드려. 그리고 쓰레기통에 꽃씨를 넣는데 그 꽃씨에서 싹이 트는 걸 봤냐 내가 이렇게 약간 비유법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탈모가 돼서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 케이스는 휴지기가 아니고 뭐예요? 선천 탈모예요.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약을 막 이제 드시고 있다가 모발 이식 하신 분들도 있지만 버티고 있다가 이식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막차 개념처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발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안 좋은 땅에 내가 심었어요. 그러면 이 뿌리가 잘 내려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이 땅의 어떤 상태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질 차이가 굉장히 크지. 내가 심기만 하면 끝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쉐딩 현상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1000개를 심었으면 200개, 300개 뭐 이렇게 점점 빠지거나 심었던 모발이 다시 기존처럼 얇아지는 거를 느끼거나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모발 이식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 센터들이 어때요? 그냥 이식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식하기 전에 생착률 높여주는 전 관리, 모발 이식 전 케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잘 자랄 수 있게끔 모발 이식 후 케어. 요즘에는 이식센터에서 이 세 가지 시스템으로 가는 데가 의외로 예약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생착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 두 번째는 생착률을 떨어뜨리는 생활 패턴이 있어요. 지인인데 이식을 했대요. 내가 관리 잘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하셨냐면 야 내가 탈모 때문에 이제 금주를 했거든? 우리 언제 조만간에 만나서 술 한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돈을 허공에다 뿌리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게 이식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되면 얼마나 땡큐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막 탈모 고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차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첫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스킨톤은 어느 정도 가려줬어. 그래서 뒤에 있는 건강한 모발을 갖다 이제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 방식을 잘 해주면 생착률이 높아질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아. 나 이식했어. 이제 막 없던 모발이 생겼어. 이랬는데 막 갑자기 술 먹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생착률 높이는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이제 탈모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일단 금주, 금연이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막 수면 시간도 들쑥날쑥하고 영양 공급도 안 해주고 이식이 엔딩 이루고 있으면 생착률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영상 보고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이식하고서는 술도 맨날 먹고 담배도 맨날 피우고 뭐 잠도 제대로 안 잤는데 나는 탈각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그럼 이분은 뭘까? 땅을 공격받지 않은 탈모 유형이에요. 그래서 휴지기성 탈모인 경우도 있고 탈모 부위가 아닌 페이스 M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형이 M자여서 얼굴에다가 이식을 해주잖아. 그러면 생착률이 떨어지지 않지. 뭐 때문에 빠지는 땅이 아니고 건강한 살에 내가 이식을 한 거잖아요.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여자분들 요즘에 이마가 너무 넓어. 이마를 좀 작게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탈모는 아니지만 헤어라인이라고 그러죠. 이마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적으로 하는 이식은 생착률에 크게 여부가 별로 없고, 왜 이분은 탈모로 고민한 적이 없잖아. 근데 내가 평소에 탈모로 고민을 했어. 그래서 모발 이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고민은 엔딩이 아니야. 계속 이어가셔야 돼요. 이어가셔야 되고, 내가 머리카락이 있으니 이걸 애써 잡으셔야 돼. 그래서 항상 탈모에 좋은 생활 패턴을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잠 잘 주무셔 주시고, 그리고 영양소 섭취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양제든 이식하고 난 다음에 챙겨 드시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이식한 모발의 질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영양 공급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뿌리를 갖다 넣어놨잖아. 그러니까 뭐야, 하나만 자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두세 가닥이 날 수도 있어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날 수도 있지. 그래서 모근에 영향을 주는 영양제는 저는 이식하신 분들은 무조건 챙겨 먹으라고 그래. 탈모약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영양제라고 얘기를 이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발 이식한 다음에도 똑같이 탈모 관리와 좀 관리를 해야지. 맞아. 그러니까 이식하기 전 패턴을 버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챙겼으니까 잘 잡아줘야 돼. 탈모 예방 관리를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셔야 지금 심어놓은 모리가 빠지는 그런 안 좋은 케이스는 안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영양을 공급해줘야 된다. 이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꽃씨를 딱 심었어요. 근데 얘가 잘 자라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요? 창가에 햇빛 잘 드는 곳에 그 화분을 갖다 놓을 것이고, 때에 맞춰가지고 물도 줄 것이고, 화분갈이도 해줄 거고, 굉장히 노력을 이제 부여를 하잖아. 그것처럼 이식을 해놓은 모발은 꾸준한 영양 공급을 해주셔야 질이 굉장히 좋은 모발로 창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양제도 조금 드셔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근데 이식하시는 분들 중에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이상 공격을 받아서 심어놓은 모발이 빠지지 않게끔 탈모약을 계속 먹거든요. 그거 플러스 영양제 드셔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조테라피를 같이 병행시키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하는 게 뭐냐면, 모발 이식 후는 대부분 MTS 되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생착률을 좀 강화시켜주고 그 모발을 잡는 힘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MTS를 하는데, 이식하신 분들은 그거를 셀프 케어로 조금 돌리셔가지고 홈케어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모발 이식한 이후에도 이렇게 꾸준히 관리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평생 해야 돼. 왜냐하면 고혈압약 드시는 것처럼, 당뇨약 드시는 것처럼 그 약을 순간 안 먹어버리면 질환이 다시 내가 느껴지는 거잖아. 탈모도 질환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식을 한 거는 거 뭐냐면, 미적으로 어느 정도 승화를 시켜놓은 거잖아. 근데 안에는 계속 아프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탈모약을 처방을 해서 계속 꾸준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센터에 이제 오셨던 분 중에 그런 케이스가 요즘은 유독 조금 늘고 있는 추세기는 해. 뭐냐면 노화가 되시면서 이 약이 안 받는 거야. 그리고 또 의외로 30, 40대 분 중에 한 분은 이거를 먹고 탈모약이 약간 좀 부작용 중에 하나로 극도의 우울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논문에도 발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영양제로 갈아타겠다고 해서 이제 영양제로 갈아탔는데 결국에는 뿌리 치료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발이 이제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 오셨던 거는 탈모약을 못 먹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혹시 지금 상태에서 더 빠지지 않게끔은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대답은 예스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약 대신 관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으셨고, 그래서 딴 관리라는 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게 허와실이 있어. 모발 이식의 허와실. 몇백 몇천 들어도 그 이후에 평생 관리한다는 게 슬프긴 한데, 그게 또 그렇지. 병이라 접근하면 당뇨나 비만도 맞아. 똑같아요. 당뇨야. 근데 중간에 갑자기 내가 약 먹기 너무 좀 짜증나. 그래서 약을 안 먹어. 그럼 수치 확 올라가잖아. 근데 그거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탈모도 질환이기 때문에 이식을 했다고 해서 그 질환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계속 탈모약을 먹어줘야 되는 실이 있다. 간단하게 이제 이걸 요약을 하자면, 모발 이식이라 함은 탈모 관리의 동착역이 아닌 스타트역이기 때문에 해놓고 빠지는 딴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고, 유지 관리, 그 다음에 생활 패턴 개선 이런 걸 해주지 않으면 몇백 몇천만 원 투자하신 그 금액 자체가 모발과 함께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애프터 관리, 탈모약을 꾸준하게 먹을 것이다. 이게 약이 안 맞으면 내가 어떠한 관리를 할 것이다. 목표를 세워놓고 이식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